여러분, 코인보다 쉽고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지난 편에서는 선물이란 무엇이고 양방향 매매는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의 주요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추천 종목과 상품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잘 맞는 종목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종목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운영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길라잡이 캐시스마일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상품 구분 화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크게는 금융선물과 상품선물로 구분되어 있고 작게는 지수, 통화, 금리, 금속, 에너지, 축산물, 농산물 등의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안에 세부 종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수에는 S&P 500, 니케이 225, 나스닥 100 등이 있고 귀금속에는 골드, 실버 등의 상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서는 크루드 오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지수, 그 중에서도 나스닥과 항생입니다. 이 외에 골드나 크루드 오일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금리라든지 농축산물은 잘 거래하지 않는 종목이니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종목은 나스닥, S&P, 항생 크게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지수에 대해 이해하시려면 코스피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쉽습니다. 코스피에 속해 있는 주식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코스피 지수가 오릅니다. 반대로 코스피 주식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 코스피 지수도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속성은 모든 지수 종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나스닥에 속해 있는 주식과 S&P에 속해 있는 주식만 조금 상이할 뿐이지 가격의 방향 자체는 커플링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면 S&P도 오르고 반대로 S&P가 내리면 나스닥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쫓아다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한다면 나스닥이 오르는 것을 보고 아직 오르지 않은 S&P를 매수하는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모든 종목 중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며 많은 사람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크고 빠르다는 점을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미국장이 개장하는 11시 30분에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며 썸머타임 적용 시에는 10시 반부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다가 한두 시간 정도 짧게 거래에 참여해서 수익 내기 좋은 시간이라서 지수 종목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점으로 홍콩 항생지수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야간에 진행하는 지수 상품과 달리 홍콩은 한국과 시차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장은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진행되는데 특이한 점은 1시부터 2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항생은 이 시간대에는 가격도 움직이지 않고 거래도 되지 않습니다. 지수 종목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나스닥만큼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도 낮 시간대에 거래가 가능한 점 때문에 항생지수 또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속 카테고리를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골드가 대장주입니다. 골드를 메인으로 거래하고 경우에 따라서 커플링이 되는 실버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에서는 크루드 오일, 즉 원유를 많이 거래하는데요. 골드와 크루드 오일의 특징은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묵직하게 밀어가면서 오르거나 내리는 추세 추종 방식의 전략이 잘 먹힌다는 점입니다. 장 초에 그날 방향을 정한다면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웬만하면 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따라서 눈치껏 거래를 할 수 있으시다면 골드와 크루드 오일도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골드의 경우 안전자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수 상품에 대한 해칭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보통 지수 상품과 골드는 디커플링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면 사람들은 가진 돈을 털어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이는 지수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경제가 불안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금화하여 금과 같은 안전자산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골드에 대한 투자가 유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코로나 시기에 증시가 크게 휘청이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스닥을 매도하면서 골드를 매수했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며 나스닥에 조금 물렸더라도 골드를 매수해뒀다면 충분한 해칭이 되었을 것입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 매주 수요일 주간 원유 재고 지표를 발표합니다. 이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 순간 크루드 오일의 가격 변동성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매 주마다 큰 유동성을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많은 선물 매매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지수에서는 나스닥, 항생, 금속에서는 골드, 에너지에서는 크루드 오일, 이렇게 4종목을 대표적으로 많이 거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지수로 입문하시면 엄청나게 빠른 호가 속도에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당황하셔서 원하는 대로 거래를 하지 못하고 뇌동매매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처음으로 거래하신다면 골드나 오일부터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호가의 속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고 나는 더 빠른 시장을 원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지수 상품에 도전해 보세요. 다음으로 종목의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즉 표준이 기본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상품이 있습니다. 미니 상품의 경우에는 기본 사이즈 대비 2분의 1에서 최대 5분의 1짜리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이즈 대비 10분의 1짜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표준이 아닌 미니나 마이크로 상품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증거금에 있습니다. 증거금이 큰 표준 상품을 이용하기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자신의 자산에 알맞게 미니나 마이크로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증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선물 1계약을 잡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증거금이 필요할까요? 골드 1계약 증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신한투자증권의 증거금 안내입니다. 상품명 골드, 위탁 증거금 12,650, 유지 증거금 11,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화 단위가 USD, 달러입니다. 골드 1계약을 잡기 위해서는 12,650달러, 즉 하나로 1,767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골드 1계약을 잡은 뒤 손실을 입어 보유자산이 11,50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추가 입금을 요청받게 됩니다. 포지션 하나 잡는 데에 2천만 원에 가까운 증거금이 필요하다니 이거 초보분들이 시작하기에는 영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증거금이 저렴한 미니나 마이크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 대비 증거금이 저렴한 하이브리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저는 대경증권을 추천드립니다. 최소 30만 원이라는 저렴한 증거금으로 앞서 설명드린 나스닥, 항생, 골드, 크루드 오일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증거금이 넉넉하더라도 처음부터 목돈 2천만 원을 증권사에 입금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경증권에서 적은 증거금으로 연습을 해서 실력을 쌓으시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해외 선물의 종류와 더불어 사이즈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캐시스마일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물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한 선물 거래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